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지금 강의를 갖다 들으시면서 이 마이크 때문에 지금 속썩이네요. 어떻게 하면은 소리가 너무 울린다. 또 어떻게 하면은 너무 안 들린다. 이게 저도 지금 방송을 갖다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마이크 설정을 갖다 잘 못하겠어요. 이 부분은 저도 좀 계속 공부는 해볼 텐데 좀 약간 음향이 좀 따라주지 못해도 좀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만 앞으로 좀 점점 더 계속 제가 촬영을 갖다 이어가면서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관련돼 가지고 오늘 어제네요. 이제 벌써 지금 밤 12시가 넘어서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뭐 큰 틀에서 보면은 이미 그 엠바고 자료 돌아다니던 거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좀 더 100만 세대, 예, 거기에도 역시나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보도자료 보시면은 쭈루루 청년, 신혼, 고령, 취약계층 이렇게 해서 그 공공주택을 갖다가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자,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주택 100만 호의 공급,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뒷부분까지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연간 공공임대, 공공지원, 부지확보, 공공분양, 분양,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2018년부터 공급계획, 근데 이게 좀 약간 재밌어요. 공공에서는 앞으로 선분양 안 하고 후분양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선 당장 분양 물량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건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사회통합, 주거복지 로드맵 쭈루루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85페이지인가요? 80페이지, 기타 등등 첨부 서류, 이걸 다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쭉 다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스터디 차원에서는요. 이게 지금 아포유 카페에도 자료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 지금 일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자료를 갖다가 만들어 줬네요. 훨씬 더 보기 깔끔하게, 아니 좀 예쁘게 디자인을 입혔어요. 자, 일단 보시면은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입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8년부터 22년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공공주택을 갖다가 연 18만호에서 20만호를 갖다가 공급하겠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후분양이라고 정부의 정책은 그러니까 선분양 시스템이 아니라 후분양, 준공 시점에서 하겠다는 건데, 이것부터가 좀 약간 오류가 있는 건 아닌지. 재밌어요. 그렇죠? 자, 일단 이 얘기는 좀 후로 하고요. 자,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 이 부분을 갖다 보시면 사실상 이게 아파트 시장, 기존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게 딱 나타나요. 그렇죠? 일단 보시면은 저소득층 일반 가구 공공임대주택 27만호, 공공지원주택 14만호, 저소득층 일반 가구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보통 20평대를 59 스퀘어미터라고 하잖아요. 59 스퀘어미터. 자, 얘네들은 59 스퀘어미터가 아니에요. 거실 하나에 방 2개짜리, 아니면 거실 하나에 방 하나짜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18평, 스퀘어미터로 따지면 40 스퀘어미터에서 50 스퀘어미터 사이, 그러니까 상당히 작은
주택들이 41만 호가 공급된다는 겁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아파트 시장은 5구 스퀘어미터 이상부터 시작해요.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초소형 주택들이 많이 분양이 되기도 하는데요. 뭐 그거는 뭐 별도로 하고요. 경기권 내에서는 거의 대부분 5구 스퀘어미터 이상부터 일반 분양이 진행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소득층 일반 가구 41만 호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급 물량은 아니에요. 자, 41만 호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저소득층 일반 가구 41만 호니까요. 뭐 저소득층인데 5구 스퀘어미터, 84 스퀘어미터 제공할 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청년 임대주택 19만 호예요. 뭐 25만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공지원주택 6만 호, 12만씩 뭐 이 부분 때문에 좀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해가지고 설명드리긴 그런데요. 일단 이것도 크게 영향 미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은 오히려 한 30 스퀘어미터, 20 스퀘어미터? 그러니까 전국민적으로 따지면은 한 7평, 8평, 7평, 8평도 커요. 청년임대주택은. 뭐 계획 보니까 뭐 기숙사식으로 해가지고 공용 공간은 그 독서실 같이 공용 공간은 같이 쓰고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만 달려 있는 뭐 그런 주택을 갖다가 기획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것도 청년 임대주택도 아파트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고령자 공공 임대주택 5만 호 사실은 큰 수치가 아니에요. 지금 5년 동안 계획을 잡아놨으니까 1년에 1만 호니까 큰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0만 호예요. 기존 아파트 시장에 영향 미칠 수 있는 건 20만 호입니다. 20만 호고요. 얘네들이 5년이니까 연간 4만 호. 4만 호면요. 여기도 청약 열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당첨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집을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자기가 본인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집을 안 사고 버틸 거예요. 문제는 이 부분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긴 할 건데요.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아파트 시장보다는 연립, 빌라, 다세대 이쪽 시장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미 과거 사례에서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공공이 너무 좋은 조건으로 제공이 되게 되면은 이 공급의 자격이 해당되는 세대들의 경우 집을 안 사고 버티는 경향이 커지죠. 특히 지금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도 뭐 주변 시세 대비 80%에서 뭐 임대가도 안 올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내가 자격 요건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주택을 안 사고 버티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요, 아파트 시장보다는 신혼부부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신혼부부들은 아파트에서 시작한다는 아니죠. 보통 저도 그랬고요. 돈 경제적으로 여력이 안 되면은 빌라 아니면은 연립 그런 데서 신혼 생활을 하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택들이 가격이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그런 주택을 갖다 사는 거지. 얘네들이 가격 상승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매수할 수가 없죠. 특히 빌라, 연립 같은 경우는 거래도 쉽지 않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갖다 공급하겠다는 것은 특히 도시형성을 주택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시장이 아닌 비아파트 주거 시장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신규 아파트 시장에다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는 생각되진 않아요. 다음, 공공분양주택 15만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얘기가 길어질지도 모르겠는데요. 일단 공공분양주택 15만호. 이것도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따지고 봤을 때 세금의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의무적으로 주택 매입 채권을 갖다 구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커요. 5구 스퀘어미터와 84 스퀘어미터의 공급을 재개한다. 이 부분이 여기 나와 있나요? 여기 있겠군요. 여기 보면은 공공분양 연 3만호 해서 60에서 85 스퀘어미터 공급 재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85 스퀘어미터, 84.99 스퀘어미터까지를 갖다 지칭한 거고 30평대예요. 근데 공공분양에 30평대가 들어가야 될까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중에 5구 스퀘어미터 아파트를 갖다가 거주를 해요. 그러니까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게 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무조건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됩니다. 뭐 그런데 이걸 갖다 매입해서 주거장창 채권 수익률을 올리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이걸 갖다 즉각 할인해서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억을 잘 못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반강제적 사항이니까 이것도 세금의 범위로 봐야겠죠. 국민주택 매입에 대한 할인율 부분은 세금이라고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세금에 대한 이익을 얻어가는 것은 그 은행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 입장에서 어차피 이게 의무적으로 우리는 이걸 안 사면은 등기가 안 나니까 뭐 매수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부분이 세금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낸 세금이 나는 5구 스퀘어미터 아파트에 사는데 아니면 나는 빌라, 연립, 주거환경 열악한 곳에 사는데 특수 이 공공임대 84 스퀘어미터에 당첨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나는 얘네들보다 더 주거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특수 몇 명의 사람들, 당첨되는 몇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때문에 저도 지난 MB 정권 때 84 스퀘어미터의 공공분양을 갖다 늘리고 국민주택 규모 초과도 그때는 공공으로 공급했었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84 스퀘어미터가 공공이다? 30평대 아파트가요? 그게 공공일까요? 사실은 저는 5구 스퀘어미터도 공공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 부분은 악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이걸 알고 난다면 기분 좋게 그래 좋아 임대주택 늘려야지 박수 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참 상당히 전 부정적으로 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지금 봤고요. 다시 돌아가서 공공주택 15만호 5구 스퀘어미터 84 스퀘어미터 공급 재개는 주택시장에 좀 약간 기존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민간 분양하고 공공 분양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될 상황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민간 시장은 자꾸 더 위축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거는 다소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양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1년에 3만 호 정도 수준, 그것도 뭐 한 개 지역이 아니고 전국 통틀어서 3만 호 수준이면은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지금 그래도 지금 100만 호 공급 계획 중에서 이 100만 호 전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한 20만 호에다가 10만 호, 35만 호 정도는 시장에 좀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뭐 언론에서 너무 뭐 100만 호 공급, 어마어마하게 공급을 많이 하는 것처럼 호들갑 떠는 것보다는 그 정도로 시장이 위축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분명 시장에 영향은 미칩니다.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파트 시장보다는 뭐 청년주택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파트 시장보다는 15세대, 그리고 대학가에서 학생들 상대로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타격이 좀 있을 수 있겠어요. 특히 연립, 다세대, 다가구, 뭐 빌라, 이쪽 시장은 많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계속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아파트 시장을 갖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파트 시장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차피 계속 물량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의 경우 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아파트가 지금 제가 부족하다는 건 장기적 플랜에서 부족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지난 정권, 박근혜 정부에서 물량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2018년, 19년 시장은 공급이 수요보다는 좀 초과하는 지역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 공급 폭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입주 물량 폭탄에 대해서 많이 좀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사실상 2017년도에 이미 시작됐고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은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정리가 되는 거고,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아포유가 50년간 입주 물량을 통해 살펴본 부동산의 미래를 연재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아포유 가족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편 50년 입주 물량 네 번째 이야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감사합니다.